전에 한 10년 전에는 저희도 자파 같은 것도 좀 했습니다. 제가 실내성 하기 전에. 그렇지만 우리 실내성 쪽으로 하고 있고, 아까 그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 이재성 동기를 한 10년 전에 만났으면 좀 더 크게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하면 안 늦었어요. 그 실내성 시험이라는 건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LCD TV라든지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엔드 유저에 가서 어느 만큼 정말 고장 안 나고 5년을 쓸 수 있느냐, 10년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거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건 실내성 약간 좀 추정한다. 나중에 좀 영감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그냥 영감으로 되면 과학이 아니니까 이제 잘게 잘라서 시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성을 하기 위한 시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삼성, LG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한 2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실내성 시험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적용에 대한 거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환경에 적합한 고품질의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또 실내성 시험이면 또 모의 환경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피드백 시키고 해서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성 시험의 종류는 이제 기구적 실내성 시험이 있고 또 부식 표면 가속, 그다음 기계적 실내성 시험, 수명 시험, 그다음 실내성 가속 시험이 원인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제품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했을 때 비행기도 해야 되고 트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나라마다 또 기후 조건이 틀리고 진동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의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의 시험을 하는 게 이제 고전적인 실내성 시험이 되겠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그 가속 시험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스고, 요즘 저는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요 맨 밑에 나와 있는 하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도 시험을 보면 고온, 저온, 온습도 이런 시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품 만들면 부품이든 테레비든 반제품이든 보드 레벨이든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시험들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히트, 콜, 휴미디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시험들은 이제 콜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료가 이렇게 뜨겁게 가면은 좀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게 차갑게 가는 건 좀 변화가 좀 덜합니다. 시료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저온 시험부터 하게 되거든요. 저온 시험 보면 온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온도를 이제 시험하는 거는 이 정한 거는 IEC 규격이라고 해서 또 국제적인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게 되는데 좀 딜레마는 어떤 게 딜레마가 됐냐면 저희가 이제 80년도 초에 BTM, ITT라는 데서 우리 실내성에 대한 그 전반적인 걸 우리가 이제 가진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술 도입해서 애특이 지금 뭐 KT나 이런 쪽으로 같이 전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같이 공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해서 하는데 왜 마이너스 40도 해야 되는지, 왜 굳이 꼭 마이너스 55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그때는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딜레마가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걸 했을 때는 진동도 마찬가지고 딜레마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디서 베낄 데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런 분들도 상당한 기술력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최첨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이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잘 이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기가 창조적이고 뭔가 새로운 걸 개척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신뢰성 쪽도 그렇게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도어는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신뢰도 예측하는 그런 수식에 의해서도 하겠습니다만 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챔버의 그 냉동 기술 또 프리온이라든지 냉매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제약을 좀 많이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걸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같은 운동 시험은 이제 상당히 진행 속도가 좀 느리죠. 느린 거에 비해서 뭐 분당 한 50%씩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시험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이제 고도나 진공 시험도 합니다. 제가 그 경험해 보기에는 선접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플러그들이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낮은 데 기압하고 비행기 타고 갔을 때 기압하고 또 귀가 멍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시 또 내려왔을 때 플러그들이 많이 이게 전자제품에서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 환경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그때 백흉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아까 본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시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및 표면 가속 시험 이거는 이제 신뢰성 쪽에서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보면 서울대나 기아, 뭐 대우 이런 데서 전부 이런 부식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